자, 기토는 무토와 마찬가지로 토의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토는 항상 그런 중립적인 이런 모습을 좀 가지고 있죠. 자, 기토 같은 경우는 자, 무토가 좀 높다, 그리고 건조하다, 약간 강직, 이런 느낌이 있다면 이 기토는 양의 기운을 갖고 있는 이 무토가 음으로 변한 거죠. 네, 변한 게 이 기토인데, 그러니까 기토는 일단 낮다, 그리고 습하다, 그리고 유연하다. 네, 어떤 무토랑 약간 반대적인 느낌을 좀 가지고 있죠. 네, 그래서 무토가 이런 큰 산을 뜻한다면은 기토는 넓은 평야, 대지, 네, 수평으로 펼쳐진 이러한 모습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기토의 물상은 이제 논답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밟고 만질고 여기서 작물을 길러내는 실질적인 땅의 느낌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 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기토는 이런 만물을 키우는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기토가 갖고 있는 가장 큰 그 습성 중에 하나가 치우침이 없답니다. 네, 이것은 곧 중용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땅 속에는 이런 작물도 있고요, 물도 있고, 네, 씨앗도 있겠죠. 모든 것을 간직하는 이러한 모습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모든 것을 다 포용을 하려다 보니까 결국 중요한 거는 이 중용이겠죠. 어디 한쪽으로도 치우침이 없는 이러한 모습이 기토의 물상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토 같은 경우가 약간 조금 이제 소소한 매력이 있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뭐 허당끼라고도 볼 수 있지만, 또 한편은 이런 것들이 소소하게 다가다 보니까 귀엽다. 네. 그렇지만 이 귀여운 느낌이 막 이렇게 통통 튀는 느낌은 아닙니다. 네. 소소한 매력을 갖고 있는 게 이 기토의 느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기토는 이 기록 기자에 서 나왔다라는 이런 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토는 모든 걸 다 저장한다 그랬죠. 만물을. 그러니까 이런 기록하는 이런 능력도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토는 메모하는 걸 좋아하고 지식들을 저장하는 거, 이런 능력도 굉장히 뛰어난 모습을 갖고 있는 게 기토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기토를 가지신 분들이 법과 관련된 쪽에 종사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이 기토는 이 중용의 모습을 잇다 보니까 이런 중매, 중계, 이런 연결고리를 해주는 역할에 탁월함을 좀 가지고 있고요. 이런 포용 능력 또 뛰어남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편 기토는 약간 땅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밟고 다니는 모습도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인내심도 강하다. 참고 참는 이 인내심도 강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무토는 큰 땅, 큰 산,
이런 걸 가지고 있다면 이제 기토는 작은 땅 이 모습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기토에게 어울리는 거는 을목처럼 이런 화초를 심어서 정원을 꾸미는데 네, 이 모습이 굉장히 어울리다. 이 기토는 이제 작은 땅인데 여기에 갑목을 심으면 이 기토는 굉장히 버겁다. 이런 모습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기토가 작은 땅이다 보니까 이 갑목에게 좀 휘둘리는 이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 기토는 굉장히 반듯한 모습을 사회적으로는 보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내 속은 타들어간다. 남들은 내 맘도 몰라. 그래서 기토가 만약에 갑목을 키우려고 하면은 이 땅이 넓어지면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뭐 기토가 하나 더 있다든가 또는 부토가 있으면은 조금 도움이 되겠죠. 만약 이런 땅이 넓지도 않다. 그런 경우에는 이 경금의 힘을 빌려 가지고 갑목을 좀 가지치기 해주면 이 땅에 어울리는 나무를 키울 수가 있다 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기토에게 이 화기운들은 이제 인성을 뜻하죠. 자, 기토는 병화를 더 좋아합니다. 병화는 태양의 물성을 가지고 있죠. 자, 기토의 목적은 나무를 심어서 이 나무를 길러내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태양이 이렇게 빛을 받쳐주면은 나무가 무럭무럭 자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태양을 굉장히 반긴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만약 정화가 있다 이러면은 이제 밭에 불이 붙은 현상 이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조열한 토들로 이루어졌다 이러면은 뭐 곡식이나 이런 나무 꽃들이 자라나기 힘들겠죠. 불이 났으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종교, 철학 이런 쪽으로 빠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불이 났다는 거는 모든 것을 더 환하게 비춘다. 그러니까 남들이 안 보는 것까지 본다. 그래서 뭐 이런 종교나 철학 쪽으로 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게 겨울의 기토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는 정화가 굉장히 반갑겠죠. 가뜩이나 이게 이제 습토인데 겨울 되면은 더 꽝꽝 얼어버리는 그런 땅이 돼버리는데 이 정화가 오는 순간 그러면 이제 좀 따뜻하게 녹아지면서 약간 온실 효과를 낼 수가 있겠죠. 기토와 토가 만났을 때는 뭔가 목적이 좀 뚜렷해야 되겠죠. 왜 내가 키울 나무가 많거나 너무 크다 라고 봤을 때는 토들이 더 들어와 가지고 이 땅의 크기를 넓혀주는 게 더 유리하겠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만약 기토 이렇게 되어 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물론 사주 구조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은 사람들이 조금 미울 수도 있겠죠. 기토에게 재성은 수기운인데 이 수기운을 다 빨아당겨 버리니까 사람들이 밉다. 그만큼 나는 남 탓을 할 수가 있다. 사람들이 항상 체임에서 살았던 거죠. 이렇게 너무 땅들이 많아도. 그래서 이 땅들이 많을 때는 결국에는
이 관으로서, 관은 이제 나무겠죠? 좀 그걸 해주면 좋습니다. 자, 이 기토와 무토가, 이 무토가 이제 도움이 될 때는 뭐 겨울 이럴 때 도움이 되겠죠. 수기운이 왕할 때. 그러면 요거는 이제 방파제 역할로 된다. 방파 역할을 해준다. 하지만 부정적으로 쓸 때는 이게 큰 산이다 보니까 이렇게 태양을 좀 가리는 모습도 있겠죠. 기토는 태양의 빛을 받아가지고 만물을 키워야 되는데 이 무토가 가리는 모습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조금 부정적으로 발현된다. 자, 이 기토는 물상 쪽으로는 뭐 오리, 구름 이런 모습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자리에 머물질 않는다. 네, 계속 흘러가고 움직이고 하는 거죠. 자, 그만큼 다재다능하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기토와 금이 만나면 이 다재다능한 능력이 엄청 발휘가 된다. 하지만 이제 기토와 경금이 만나면은 이 모습은 이 큰 돌이 이 땅을 가로막는 모습이라 기토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기토가 어느 정도 힘이 좀 있어야겠죠. 하지만 기토와 신금은 그래도 약간 꽁짝이 잘 맞는다. 네, 물론 신금 입장에서는 이 기토를 또 막 엄청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뭐 상황에 따라서는 이 기토가 굉장히 큰 역할이 되죠. 신금은 너무 뜨거운 것보다는 약간 차가운 기운을 더 좋아하죠. 그래서 무토는 좀 부담스럽고 이 기토는 습토이기 때문에 그나마 무토보다는 이 기토를 좀 반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신금 자체가 근데 워낙 완성품에 가까워서 네, 이런 토기운도 자체도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토생금으로 이 기토는 금을 만들어내죠. 근데 경금보다는 이 신금이 좀 더 어울린다. 그래서 이제 습토로 이 신금을 더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토가 너무 많이 있는 것도 또 한편으로는 이 금의 가치를 떨어뜨리죠. 네, 먼지만 묻게 해주죠. 자, 이 기토와 신금의 관계를 보면은 이건 이제 식신이죠. 경금의 관계를 보면은 이건 상관이고요. 자, 식신은 이제 음양이 같죠. 음끼리 나오니까는 이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얘는 관계가 이제 음양이다 보니까 쥐어 짜야 된다. 네, 힘이 많이 필요하다. 그러다 보니까는 기토는 이 신금을 만났을 때가 좀 더 자연스러운 모습을 좀 보일 수가 있겠죠. 이 기토 자체도 이제 그 토에 성향이 있다 보니까 이 토는 이런 나무를 키우는 목적도 있고 물을 가두는 목적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토 기운들한테는 이 수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 수가 없다면 이 토 또한 목적성이 없겠죠. 자, 이제 기토와 임수가 만나면 이 임수는 이제 큰 물이죠. 기토가 힘이 없다면은 이 큰 물에 얘가 휩쓸려 갈 수가 있다. 자, 이게 이제 토류 현상이라고 하죠. 큰 강물에 또는 이 홍수 피해를 이 토기운이 그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는 이 긍정적인 역할 일 때는 뭔가 이제 새로운 걸 창조해내죠. 우리 이제 커피가루, 예.
그 물에 커피가루 타면은 이제 커피가 완성이 되죠. 네. 이런 것처럼 새로운 거를 창조시켜 준다 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기토에게는 마찬가지로 음간인 이 개수가 적절하다, 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촉촉하게 그냥 비 정도로 이 기토를 적셔주면은 이 기토는 옥토가 되겠죠. 대신 이런 부분 또한 이제 계절에 따라 좀 다르겠죠. 무조건 개수가 좋다, 뭐 임수가 나쁘다 이런 건 아니고요. 기본적인 모습이 이렇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토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절을 이제 크게 나누자면은 이제 양의 기운이 강할 때가 이제 여름이죠. 그 음의 기운이 강할 때가 이제 겨울입니다. 이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때, 이 사이에는 우리가 이제 사오미 운동을 하면서 이 미토가 있죠. 이 미토 안에는 기토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겨울도 보면은 우리가 해자 축으로 움직이죠. 이 축토 안에도 기토가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무언가 우리가 이제 겨울은 이제는 봄을 준비를 하죠. 자, 결국에는 양에서 음으로 갈 때, 음에서 양으로 갈 때, 굉장히 극심한 변화가 일어날 때, 그 중간 지점에는 항상 이 기토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기토는 너무 극단적으로 치우치지 못하게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계절에 대한 그런 정보를 담아두었다가 그 다음 계절에 넘겨주는 이러한 역할을 가운데서 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기토를 보고 있으면은 꼭 우리들의 어머니와 같은 모습을 좀 보여주지 않나 라는 느낌이 듭니다. 자, 모든 걸 다 받아주고 감싸 안아주고 이해해주는 그런 어머니의 같은 모습도 담고 있다 라는 걸 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유순해 보이는 이 기토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어느 누구보다도 강한 모습을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물을 저장시키고 만물을 키우고 기르는, 모든 걸 수용하고 받아주는 기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널이었습니다.